자, 시젠하고 휴마시스 관련된 내용.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휴마시스 기준에서 무료방에서도 이제 올라와서 동영상 참조하세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기존 거를 올려드렸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략 잡아드려서 올려드린 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제 기준에. 다시 이제 복사해서 또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시즌 쪽은 이거 다시 이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결론은 뭐냐가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어떻게 대처할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은 잘라내시고 오후장에 돌려놓는다면 그때 들여다보는 방법뿐이 없어요. 잘라내시고 오후장에 돌려놓는다. 그때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시제나 이런 쪽의 기준 요인은 어떤 거예요? 4차 대유행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기대 요인에 묶여져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잘라내시고 오후장에 내일 확진자 수가 혹시라도 증가하게 됐을 때 기준, 그 기준이 설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휴마시스나 나머지 종목군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력으로 못 드리고 또 수익으로도 못 드리고 교육적으로 이제 10% 이렇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 기준점에서 이제 대처 기준도 설정을 해드리지만 철저히 기술적 분석으로 의존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서 이제 단기간에 변동성이 확대됐고 또 급등이 나왔고 펀더멘탈상으로는 개선된 건 없고 그렇다고 수급이 어마어마한 기준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기준점에서 일단은 수급 심리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의 기술적인 분석만 할 수가 있는데 금요일 오전에도 이제 92,500원 좀 좁은 공간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94,000원 이렇게 움직일 때 아주 좁은 공간에. 근데 만약에 이제 그때 정리를 못 하셨다면은 9만원 그 재돌파 공방 그 기준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지만 거래가 제한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그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쪽은 해석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거래가 제한적인데 조정이 깊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돌릴 때 매물이 크게 눌림목으로 작용되지는 않겠는데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그 금요일 확진자나 토요일, 일요일 확진자가 계속 평일, 주말 기준에서는 최대치란 말이에요. 최대치.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까지는 검사 인원이 급격히 이제 축소돼 있는 평일 일반적인 날짜보다는 축소돼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일단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발표된 월요일에 확진자 수가 오늘 발표된 거죠. 어제 이제 저녁 9시에 발표가 됐고 오늘 이제 오전에 발표가 됐고 근데 이제 그 인원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강하게 진행을 해서 축소가 된 것이냐 라고 해석을 할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검사 인원이 많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줄어들면 좋죠. 1150명 기준에 이제 12일자에 확진자 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계속 줄어드는 게 좋죠. 근데 오늘 이제 또 오후 5시가 맞죠? 5시, 6시, 5시에 확진자 수가 또 확대돼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서울은 휴가철이니까 사실상 다 빠져나가니까 안산한 게 맞고 그리고 다시 그 부분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돼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또 변동성이 이쪽에서도 또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심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기준에 시젠의 기준에서는 다른 여타 종목군 대비해서는 그나마도 시가총액 규모가 있고 그나마도 실적 범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놓고 보자라는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12시 8분 기준인데 1000만 주에 못 미치니까 5분봉 기준에서 20만 주 거래량 수반하고 뭐 세게 돌리거나 그리고 혹은 오전 저점 8만 8천 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 일부 물량 편입 여부를 고민해서 전략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제 장중에 8만 8천 원이 사실상 이탈이 됐고 종가만 8만 8천 원으로 맞춰놓은 상태였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미끄러져 버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전략 기준은 여러분들께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정리가 맞습니다. 손실폭이 어떻게 됐건 간에 뭐 휴마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휴마시스도 정리 기준이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또 이제 그 투자 주의에 지정이 돼 있나요? 아, 투자 주의는 풀려 있네요. 예, 일단 어찌됐건 그래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방어력을 좀 주다가 크게 미끄러져 있고 얘뿐만 아니라 지금 다 그래요. 지금 조정폭이 진원생명과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뭐 바이오니아 최근에 강세를 띄었던, 그러니까 펀더멘탈 대비 심리적으로 좀 강세를 띄었던 쪽, 그런 쪽이 전부 지금 뭐 말 그대로 이제 붕괴가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뭐 한번 툭 하고 치고 돌려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은 어디서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오후장 들어서 내일의 확진자 수를 뭐 생각하는 뭐 세력들, 외국 기관이 주도력을 가지고 이 종목군들을 움직임을 주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 기관의 흐름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서 심리적인 면을 가지고, 또 개인들은 뭐 지금 뭐 투매죠. 대부분 다 투매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역이용해서 이제 가지고 노는 뭐 부티크라든가 혹은 이제 액티브 펀드 쪽, 소형 자문사라든가 이런 쪽에 자금이 내일 신규 확진자가 내일 뭐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까? 내일 발표되는 게, 그러니까 오늘 기준이죠. 오늘 5시 이후에 발표되는 부분은 검사 인원이 이제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주말 효과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 또 인원이 증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가져가는 쪽은 내일 한번 또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막연하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확진자 수 줄어들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단기간에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으로 비이성적으로 움직였던 이 흐름은 어떻게 된다? 그냥 뭐 붕괴죠. 그냥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부분, 펀더멘털이 제한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자기들끼리 이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좋아하는 쪽의 기준에서 자기들끼리 이것 좀 과하지 않아? 야, 내일 분명히 확진자 많을 텐데 라고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예를 들면 휴마시스나 이런 쪽이 낙폭을 급격히 줄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변동성을 한번 내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리의 기준이 맞고요. 예, 시즌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정리. 그래 놓고 급격히 돌리더라. 오후장에 뭐 거래 터트리면서 뭐 5분봉 기준에서 거래량을, 최소 거래량 어제도 20만 주를 잡아드렸어요. 최소 거래량 어제 기준에서도 어제 20만 주가 터지지 않았죠. 장중에 20만 주 해봐야 6분이 안 돼요. 지금은 20만 주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가 변동성이 움직임이 나오는 걸 기대하고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 변동성 움직임 나온 거를 놓고 보셨을 때 지금 줄거드린 그 20만 주 범위가 코딱지만큼 뿐이 안 돼. 사실상 조금 전에 20만 주, 어제 기준에 20만 주죠. 근데 앞전에 변동성이 나올 때 20만 주, 그 이상 50만 주, 60만 주씩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원하는 건데 이 변동성의 거래량 부분이 실려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문자점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보시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친구들이 그냥 막연하게 뭐 코로나가 어쩌고 하면서 매수 뭐 낙폭과대 뭐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오늘도 오후장에 거래가 안 실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데 내일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으니까 오늘 5시 이후에 확 늘어났어. 그럼 시간에서 좀 움직이고 내일 또 갭상승 나오겠죠. 확 증가했다고 하면. 그럼 그때 돼서 후행성으로 갭상승 이후에 따라붙는 뭐 그 기준뿐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뿐이 못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즌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거래 대금이 계속 터진 거예요. 7월에 들어갔죠, 본격적으로. 그 앞전에는 뭐 교육용으로 이제 잠깐 들여다본 거고 7월에 거래 대금이 뭐 맨날 뭐 조 단위씩 막 터지니까 막 2조도 터지고 막 조 단위씩 거의 뭐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계속 잡아갈 수 있었던 거죠. 거래 대금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량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거래량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좀 그런데 바닥 거래량이 죽어라고 터지면 뭐예요? 주가가 낮은 데서. 결국은 거래량이 축소된 것 같지만 이런 데서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더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 대금이 급격히 축소가 되면은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끝나는 거죠. 축소가 된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거래 대금 축소됐다고 뭐 무조건 폭락이 오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 위에서 이제 묶여 있는 물량들 매도를 안 하겠죠. 광신도처럼 그냥 얘가 끝내줘요. 뭐 그런 식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 해서 거래 대금이 완전히 대바닥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계속.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점 대비 뭐 60% 70% 이 좋은 장에. 코로나 얘기 나온 다음에 작년 3월 이후에 전체 시장이 급락이 나온 적이 있나요? 없어요, 사실. 코로나 2차, 3차 유행 때 폭락 안 나왔어요. 가격 조정 일부 나왔지 폭락이 나온 적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 3월 이후에 시장 보시면 3월 이후에 어디 폭락 나온 적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없죠. 없는데 겁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내 종목이 못 갔다라는 거는 이제 뒷날을 기약하면 돼요. 얘네들처럼 뭐 60% 70% 빠져가지고 뒷날이 기약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리가 맞는데 너무 버겁다 하시면 마지노선은 오후장에 오후장 언제 돌릴지도 몰라요. 또 안 돌리고 뭐 더 밀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가 맞고 나는 코로나19 뭐 대유행이 지금 뭐 시작된 건데 그걸 심리적으로 보신다면 그러면은 마지노선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내일까지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일단 하여간에 아닌 건 아닙니다. 일단 정리를 하시고 거래가 터지고 돌릴 때 그때 들여다보시는 걸로 그렇게 아시겠죠? 버거우시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 기회를 잡는 범위는 뭐 SM의 주가가 이제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뭐 여전히 나쁘진 않다. 손바뀜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뭐 SM 부분이 뭐 내일 당장 또 갭상승 나오고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뭐 오히려 또 오늘 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이 뭐 워낙 지금 제한적이라서 우리도 조금 지금 뭐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그죠. 차익 실현하기에도 다소 또 DBI텍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내일 기준 잡아도 되죠. SM은 오늘이 좀 부담된다 하시면 내일 기준에 거래가 또 수반되면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DBI텍 어제 100만 주 들어오고 나서 오늘 뭐 프로그램 매도 24만 5천 주인데 누적으로는 여기도 이제 뭐 6월 이후에 지금 단기간에 또 한 10%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쪽 기준에서도 시초가 넘기는 흐름에 프로그램 매도가 축소된다면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죠. 편입 기준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좀 가져가더라도 둘려져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좀 시간과의 싸움을 거치고 나면은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시장의 원칙 강하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말 그대로 교육용은 교육용으로 짧게 이제 끊어치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야. 어제 기준에 25,700원 이탈되면 정리 기준 잡아드렸고 이건 뭐 단기 성향의 액티브 펀드 쪽의 흐름이 맞죠. 뭐 100만 주 들어왔다 나갔다 100만 주 들어왔다 나갔다가 뭐 손바뀜도 될 수 있겠지만은 복잡하죠. 이쪽도 두산인프라코의 인적 분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두산중공업과의 뭐 합병 복잡하죠. 계산하기도. 그래서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줄 때 사실은 2천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 되고 최소 범위 1,500만 주 터져줘야 되고 그러니까 돌려지고 움직이는 건 좋은데 거래량이 없으면 누적 수급이라도 매집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매집도 없으면 그렇다면 일단은 발 빼놓고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발 빼놓고. 그렇게 해서 하물며 HMM까지도 그래요. HMM도 우리 비중이 높아요. 높으신 상황인데 지금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플러스가 나와도 좀 애매하단 말이죠. 여기도 이제 손바뀜은 계속이에요. 외국인들 쪽에 누적 수급이 뭐 급격히 문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여기 같은 경우 2월 15일 이후에 누적적으로 1,500만 주의 외국인 수급 범위 기준이 인덱스 쪽도 있고 패시브 자금 들어온 MSCI 지수 편입되면서 자체 액티브 쪽도 있고 근데 거래가 죽어버렸잖아요. 앞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형성되던 때랑 거래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외부에 계신 분들은 가져가시더라도 부담 없다라는 거죠. 매집이 돼 있고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근데 장중에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분들 기준에 나는 왜 SM 같은 거는 비중이 작고 이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는 조금씩 움직임 가져갈 수 있다. DB하이텍이든 또 LNF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LNF도 오늘 이제 장중 기준에서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이제 3조짜리인데 개장 초에 4%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예를 든다면 기존에 이제 매집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놨겠죠. 수급 범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의 흐름에서 들쭉날쭉. 근데 이제 이쪽의 기준도 이제 갭 상승 이후에 거래를 이제 수반해 줄 때 바이오주가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쭉 들여다보기는 어려워요. 여기도. 그러니까 오늘 뭐 하루짜리든 뭐는 기준에서 단기 성향 기준에서 좀 들여다보고 인터파크도 시가총액이 이제 1조 미만인데 너무 크게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참 머리 아프죠. 이것도 따라붙기도 애매하고 펀드멘탈적으로 뭐 매각한다고 해서 펀드멘탈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부분에 이제 접근 범위를 많이 가져가신다면은 교육용의 기준에서만 거래가 터져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는 기준이 안 맞아요. 그죠? 15% 1조 미만짜리 뭐 15%까지만 따라붙는 거니까 아주 뭐 특별한 케이스에 좀 더 들여다보겠다. 그거는 뭐 내일 기준에서 한번 다시 보시고 내일 뭐 또 갭상승이 이 정도씩 나온다라고 하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하여간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의 변동성의 기준을 금요일 또 월요일에 좀 강도 있게 매도 사인을 드렸어야 되는데 문자는 나갔어요. 전략도 올려드렸고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시젠이니까 나머지 쪽은 교육용으로 계속 올려드린 거고 비중을 채운 건 시젠이었으니까 또 시젠도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상 그 7월 7일인가요? 그렇게 해서 뭐 언제였죠? 7월 1일인가요? 하여간에 시젠 같은 경우에도 문자가 처음 나가고 나서 이렇게 뭐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었으니까 수익이 이제 충분히 발생돼 있던 시점이니까 매수인 시젠의 경우가 교육용으로 이제 10% 잡아드릴 때가 88,500원, 87,800원, 86,800원, 시젠 85,700원, 7월 7일 85,000원부터 계속 있었네요. 그죠? 85,000원부터 있었고 9만원 초반까지도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번 고점이 94,700원이고 큰 뭐 수익 기준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정리해두고 오후장에 세게 돌리는지 못 돌리면 못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오늘 확진자 수 확인하고 뭐 내일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된 뭐 시젠, 뭐 휴마시스 진단 키트주들부터 해서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까지는 일단은 정리를 금, 월 늦었어도 오늘 기준에서 일단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 대처를 하자.